up my TV. 이게 고말리티를 이겨! 이 자해질을! 백제하게 시키려면 전체를 다 시키고 수용을 하려면 전체를 다 수용할 것이지 어디는 수용을 하고 어디는 백제화를 해주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이TV 열혈대담 문기흡입니다. 본 방송은 지역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각종 사안들에 대해 시민들의 궁금증과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오늘은 요즘 우리 지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구말리뜰 개발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천시청 도시계획과 최병탁 과장님과 비상대책위원회 박영창 사무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하실 그 내용이 좀 민감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가로 확인 절차를 거치겠지만 사실이 확인된, 증명될 수 있는 사항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그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는 이 사업이 적절한가, 또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인가, 아닌가, 이 사업에 어떤 비전을 담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2025 이천 도시관리계획안에서 구말리뜰 개발계획이 입안된 이유는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는 공원이 일본공원과 지금 온천공원 이렇게 근린공원이 이제 시내권에는 이제 그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그만 그 어린이 공원, 소공원 개념으로다가 여러 개가 있는데 시민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고 복하천하고 이런 수연하고 가까운 친수 공간이 있는 구말리뜰이 적정한 부지라고 판단해서 이 2025 도시관리 계획에 방장하고 이런 계획을 담았던 부분입니다. 현재 이천시에 보면은 크고 작은 공원이 한 100여 개 이상이 있는 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말리뜰 인근에만 해도 온천공원이나 서희 테마파크 공원이나 또 이 수변공원 등 반경 5km 이내에 약 50여 개 정도의 공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에서 이 공원들도 제대로 지금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무슨 공원을 또 만드느냐 이런 지금 얘기도 있습니다. 조그만 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모가 적다 보니까 좀 이용도라든가 그런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규모가 좀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거가 된다면 시민들이 활용도가 높아지고 관리도 잘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제 규모가 크면은 시민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거고, 또 이 이천 시민들이 그 활용을 하면은 또 이천시에서 관리도 잘 될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공원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거다. 이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이천시에서는 접근을 시작했다.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이천시에서는 이제 공익적인 측면에서 적절한 개발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대위에서는 이 공원 개발을 왜 반대를 하시는 겁니까? 최초에 13만 평가량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하고 또 그 광장, 축제 광장 그리고 주변 공원 쪽하고 해서 이제 규모를 잡았었는데
반대하고 난 다음에는 축소를 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급한 부분은 주차장이잖아요. 이 주차장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취소를 했어야지 어떻게 거꾸로 했냐 이거죠. 당장 필요하지 않은 공원 부지를 거기 수용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급하다는 주차장 같은 거는 다 풀어주고. 그러니까 최초에 그게 잘못됐군요. 공원 형평성이 안 맞는 계획을 거지. 가졌을 때는 광장하고 그렇죠. 광장 주차장을 주차장 먼저 내세웠는데 그 부분을 먼저 얘기하고 보조적인 부분으로 그렇죠. 공원을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은 이 거꾸로 이제 공원 부지 그것만 갖고서 추진하겠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치도 안 맞는 거고. 비대위에서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실제로는 이제 광장 부분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던 그렇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차장 부분은 당초에는 이제 그 시내 불법 주차가 약 7,500대 이상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불법 주차장과 이런 걸 해소하려고 그런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그건 이제 교통 부분에서 좀 일괄적으로다 좀 체계적으로 다 계획을 잡아야 되겠다는 판단하에 이제 그거는 이번 계획에는 반영하지 않은 거로. 이 공원 계획을 처음 시작할 때 13만 평으로 계획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이렇게 대규모 대단히 그 사업을 진행할 때는 그 경기도라든지 상위 지자체인 경기도나 경기도하고 의견 교환을 하고 또 이 구말리들이 농지니까 농림부 등과도 이제 협의를 거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은 거쳐서 진행을 한 건지. 그거는 이제 먼저 입안을 해서 주민 의견 청취까지 거쳐서 이제 저희가 입안이 확정된다라면 그때 이제 그 관계기관 협의를 거칩니다. 원래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예. 그럼 만약에 입안을 해서 주민하고 다 협의가 돼서 계획까지 다 나왔는데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급 기관에서 협의가 안 되면 네. 허가가 안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먼저 이 순서적으로 협의가 돼서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일이 진행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절차상에는 먼저 그러니까 우선순위라는 건 없는데 그렇죠. 근데 네. 그거를 사전에 어떤 안이 나오기도 전에 가서 만나기는 어려운 얘기죠. 그럼 상급기관이나 뭐 협의기관은 그렇다고 치고 당사자인 이 토지주나 아니면 이 관련된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통지를 해서 알려주고 의견을 나누셨는지. 일단 국토계획법에서 저희가 의견 청취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주민 공람 절차를 거쳐서 의견을 받아서 지금 이제 저희도 1차 규모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 수렴을 해서 의견을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지금 이제 다시 저희들 안이 이제 결정이 돼서 두 번째 이제 의견 수렴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공람이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공람이라는 것은 이제 15일간 네. 14일 이상 그 저희가 관계 도서를 비치를 해서 일반인한테 공개를 하는. 그 시에다가 문서로. 예. 그러면 이 문서를 보러 와라는 어떻게 알립니까? 일단 일간지 신문에 2개 이상을 일간지 게재를 신문에 하고, 내고. 예. 저희들도 홍보 자료로 또 배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문에 또 보도 자료로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당사자입니다. 예, 내가 당사자인데 그 내용을 몰랐어.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공시계획에서 이 뭐 개별적으로 연락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을 때 내가 당사자인데 시에서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이런 거를 공람을 한다라는 사실을 몰랐어.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단위시설일 경우에는 그 단위시설 편입 토지 소유자들한테도 다 통보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시계획 재정비 차원의 이천시 전역을 두고 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공람공고라는 절차를 거치고 또 일간지 신문에다가 게재를 해서 안내를 하고 그 시 홈페이지에도 그런 그러니까 공람 지금 사항을 알려드리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시는 대로
그 공람 절차를 거쳤어요. 네. 근데 내가 그 토지를 수용당하는 당사자예요. 근데 나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어. 그러면은 그냥 수용해 가느냐는 얘기.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런 건이 없었다면은 이게 공원 계획이 다 돼서 저만큼 간 뒤에 그 일반 시민들은 그렇죠. 알 수도 있는 나중에 이게 보상받으러 이런- 오라면 그때 이런- 알 수도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인 건가요? 이천시 전역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전역에 다 토지 소유자들한테 다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계획은 이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수립을 하셨겠지만 이 구말리뜰 이 공원 우리가 이 구말리뜰 공원 그 개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구말리뜰 개발이 최초의 수용으로 그 말씀들을 하신 거잖아요. 이제 도시관리 계획을 입안하는 단계이고요. 예. 아직 수용이라는 거는 이제 아니, 사업 그러니까 이제 시행 때 그- 이제 얘기가 근데 그럼 기존- 이제 그 사업 시행을 하게 될 때 수용을 하게 될 때 그때는 또 개별적으로 연락이 갑니까? 그거는 이제 토지 소유자들한테 다 알려서 보상 협의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보상 협의를 하기 위한 개별 연락은 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합니다. 이거는 안 한다. 이거는 그냥 공개적인 공람만 한다. 예, 그렇습니다. 당사자들은 진짜 눈앞에 닥쳤을 때 나 알게 되는 거네. 중간에 신기하게 알고서 비대위를 구성하셨어요. 아니 거기 누가 인허가를 내려고 들어갔는데 네. 거기가 지금 보류됐습니다. 거기 얘기해서 왜냐 그러니까 국람을 띄웠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최초에 그분이 이제 알아가지고 나와서 바로 비대위 구성하고 이렇게 그럼 준비했었죠. 그분이 인허가를 내로 들어가지 네, 알았으면 않았으면은 또 몰랐던 그 거죠.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래서 대로 공람 기간이 끝나게 보상을 돼버린 얘기할 거죠. 때쯤 알았을 건데 그리고 며칠 사이에 이제 그 주민 의견서 제출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일기 비대위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 나중에 우리 2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 다시 묶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일기 네. 말씀을 하셔서 그냥 제가 네, 저 네, 네. 질문을 바로 네. 드리겠는데요. 지금 보면 이 비대위가 네. 다 같은 식구인데 저희가 보기엔 같은 그렇죠. 식구인데 네. 1기다 2기다 지금 나눠져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1기 비대위하고 2기하고 분류가 된 게 처음에 이제 비대위로다 구성이 됐는데 그게 그 사람들이 재구시를 못 해가지고 전체 백지화를 못 시켜서 다시 뚝방 쪽에 그 농지들만 수용하는 걸로 다 정해진 바람에 결국은 거기 사람들이 다시 모인 게 2기 비대위가 된 거예요. 1기 비대위도 공식적으로 지금 해산을 하지 않고 해산을 못 하고 있죠. 왜 못 하고 있냐면은 1기 때에 거기 뚝방 쪽 사람들도 다 그 협찬금을 냈기 때문에 냈던 부분이 있기 그러면 때문에 지금 1기다 거기 재산이 1기다 2기다 일- 구분할 일기에는 수 없는 거 차량하고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미 자기가 손 못 댄다고 빠져나가 버린 거고 분명히 나한테 와서 우리 가게 7월 3일이에요. 와가지고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거기서는 이제 더 그 말할 명분이 없습니다. 왜 그래? 그러니까 그걸 이제 다 해지가 다 됐고 뚝방 쪽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시에서 13만 평에서 3만 평으로 네. 줄여서 재고시하고 재공람을 하게 됨으로써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빠져나가고 빠져나갔죠. 근데 그 양반들이 주도를 하고 있던 부분이라 네. 갑자기 다시 모인 거죠. 그렇죠. 그게. 갑자기 그 사람들만. 이제 다시 네. 모여서 편의상 지금 1기, 2기로 그렇죠. 이제 부르는 건 구분이 되는 명칭은 거고. 그냥 편의상 부르는 거죠. 그게. 현재 비대위에서 네. 이 실제로 우리는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 원하는 게 거기 분들은 딱 두 가지예요. 전체 백지화 아니면은 전체 다 시행하는 거. 100% 다시 복귀해가지고 그 13만 평을 다 했는데면 따른다. 그런데 축소해가지고 25%만 했는데면 못 따른다는 거죠. 지금 1기 비대위가 활동할 때 네. 지금 현재 2기 비대위에서 활동하시는 대다수 그 비대위원들이 그 같이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위원만 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었고 예. 그리고 지금 2기 비대위의 운영위원 맡고 있는 사람들이 그 최초에 7명이 했는데 거기서 2사람
그거는 2기에 포함된 사람이에요. 이 위원장하고 나하고는 2기에 포함된 사람들이고 5명은 1기 때 활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이제 아쉬움을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적극적으로 열심히 네. 할 동력을 일기 때 같이 합쳐서 했으면 백지화도 가능하지 않았느냐 그때. 그 얘기에 대해서는 그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고 앞집에 살고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살아야 그래서 이제 백지화 시키면 좋지 뭐 해가지고 이제 뭐 거의 위임된 상황이죠.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다 설마 백지화 시키겠지 그걸 할 이유가 있나? 근데 그게 결국은 이제 믿었던 녹한테 발등 찍힌 꼴이 되고 그 친구는 지금 50일 다 되도록 얼굴 한번 못 보여요. 지금 그러면은 뭐 저 시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협의할 여지도 없는 거예요. 협의라는 건 그것은 지금 통하지 않아요. 왜 안 통하냐면 이미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기 때에 그 나가서 데모해주고 저 트랙터까지 다 몰고 가서 다 해주고 그랬는데 결국은 남은 건 그쪽만 떠넘기고 빠져나갔잖아요. 이게 그 사람들이 절대 그 사람들 때문에 더 안 해줘. 그거는 이제 우리 그 토지 공원개발에 속하는 토지주들끼리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제 감정적인 감정적인 것도 얘기가 될 있죠. 수 있는 거고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천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이게 사유재산권의 침해다, 뭐 우리만 억울하다. 물론 억울하시죠. 물론 억울하시고 이 진짜 뭐 마음에서 열불이 일어나시겠지만은 그런 거를 접고 이천시에서 이거는 꼭 필요하고 22만 이천 시민들을 위해서는 이 공원이 꼭 필요하다. 시에서 그러면은 시에서 일관되게 그 집행을 했거나 아니면 형평성 있게 그 토지주들을 다뤘다면 다 그러니까 따를 수 있는 건데 처음부터 어긋나 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처음부터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갔다면 그렇죠. 뭐 저기지만 지금은 아니면 아니다. 뚝방 쪽에 그 땅이 필요하다면은 처음부터 뚝방 쪽만 이렇게 했으면은 거기 사람들은 다 오히려 또 따라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25%를 남겨놓고 75%가 배신을 때린 바람에 사람들은 절대 이건 아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처음에 도시관리계획 안을 시민공람 절차를 거쳐서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뭐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3분의 1에는 그 제한도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3분의 1 규모로 한다면 약 13만 평방미터 정도 되겠죠? 근데 저희가 이제 9만 5천 평방미터로다가 해서 방침을 정해서 저희가 공원만 국가천편으로다가 공원만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백지화하고 그 3분의 1 축소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다는데 그건 어디서 들으셨어요? 3분의 1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정확하게 제가 들은 건 아닙니다. 근데 시장님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시장님을 통해서 들으셨다고요? 어떤 뭐 문서나 제안서나 이런 부분으로 된 부분이 아니고요? 문서로 온 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우리 박영창 국장님 얘기하실 때 이 의견, 그러니까 토지주들의 의견을 제출을 했다 그랬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1차 때도 환영한다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백지화를 요구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근데 협의 과정에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있었던 거로 기존에 이제 일기 비대위를 주도하셨던 분들 얘기로는 시하고 협의한 사안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협의라는 거는 시에 와서 시장님하고 면담도 했고 또 데모도 하고 그날 면담도 했고 또 2차로 또 가서 말씀 나눈 것도 있고 다 어떤 협의 절차고 의견 수렴 절차다 이렇게 과장님은 지금 말씀이 직접적으로 이제 그 비대위원들하고 협의를 한 부분은 없으나 시장님한테 말씀을 들었다고 지금 실무 책임자가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셔도 되는 거예요? 무책임한 거라는 거는 어떤 뜻이죠?
지금 그 다른 부서에서 했던가 아니면 뭐 그런 것처럼 남이 한 얘기를 들었다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알고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의견 수렴이라는 거는 꼭 뭐 서류로 낸 것도 있지만 구두상으로 다 협의한 부분도 있는 거 아닙니까? 축소된 그 순간도 알고 있어요, 내용을? 축소될 때 어떻게 축소됐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 먼저 이 팀장님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관여를 안 했다. 근데 이런 큰 집행을 하면서 도대체 네. 그 과에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그 3분의 1 규모라는 거는 약 13만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계획을 한 거는 9만 5천이라는 부분으로다가 저희가 그 안을 방침을 받아서 입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안이 들어온 게 13만 입방 3분의 정도인데 1이라는 개념이 그 정도 3분의 1. 됩니다. 예. 글쎄. 근데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해서 결심을 한 부분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 제의가 들어왔다가 지난번에 시장님도 그 답변을 해주셨어요. 분명히 그 제안서를 그 식당에서 만나가지고 거기서 협의를 하고 하루 이틀인가 지나서 시에 와서 제안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과에서는 그럼 도대체 어떤 입장이 있었어요? 축소로 한다는 그런 과정에서 개입을 안 했다면은 어떻게 도시계획 집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개입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의견 수렴을 거쳐서 저희가 방침을 정해서 입안을 하게 된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리고 겁니다. 또 13만 평 그 부분은 이해하시는 거예요? 13만 평이라는 거는? 13만 평은 전체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지금은 신문에 나온 거면 44만 입방미터로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예, 예. 그건 또 어떤 뜻이죠? 44만이면은 얼마 되는 거예요? 제가 13만이라는 거는 평방메타. 그거 3분의 1로 한다면 평방미터. 예. 최초에는 이제 13만 평의 계획을 잡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비대위에 제안이 됐던 네. 뭐 의견 청취와 수렴에 의해서 이 3만 평으로 줄었다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예. 현재까지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아까 이제 박영창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토지주들이 시에서 보낸 구말리들 관련 질의 요거에 의견 청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람할 때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의견 청취를 했을 때 토지주들이 전부 반대한다라는 이 의견서를 시 쪽으로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비대위에서 비대위 위원들이죠. 회원들이지. 그분들이 이제 반대한다라는 의견서를 냈는데 시에서는 이게 이제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래고 이제 답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저희가 이제 도시관리계획 안을 입안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공람 절차를 거쳐서 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뭐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대다수였는데 저희들은 부득이하게 그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주민 의견을 반영을 못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의견을 받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짓을 왜 하는 거예요? 그거는 법적 절차입니다. 근데 절차를 밟았으면 그걸 집행을 해야지. 아예 엉뚱하게 반영을 못한다고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깐만 계세요. 그러니까 반영을 할 수 없는 그러면은 의견을 받는 상황이. 그렇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의견에 대해서는 반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그걸 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은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주민들 의견 받을 보내라고 토지대장까지 띄어서 주소로 연락 보내고 접수로 받아가지고 안내 다 해주고 그게 23명 그게 그래서 23명 보낸 거예요. 일단 어떤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의견 청취를 거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의견에 대해서 타당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들어야 되는데 그 사업 전체를 다 백지화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이 계획을 잡은 걸 백지화하라 이거는 좀 저희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다. 75%는 해제했잖아요. 근데 75% 해제하고 25%는 남겨놓고 그것도 또
그 형평성 문제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건데, 먼저 엄 시장도 얘기했던 형평성 문제 나온 게 그거잖아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조정을 해서 이렇게 안을 잡은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의견 수렴했으면 수렴한 의견을 100%라면 100%를 따라줘야지. 어떻게 그거는 단 1% 반영 안 하고 무시해버리는 거, 그런 의견 수렴 왜 했냐 이게요. 1%라는 건 어떤 뜻인가요? 지금 거기에 찬성한 사람도 있었는데 1%라는 게 찬성에서 없었어요. 먼저 있었습니다. 말했어요. 있었습니다. 아니, 이 찬성이 아니고 헬뚱말뚱해다가 그래도 나는 좋은 도로 따른다 그렇게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결국은 여기서 비대위에서 쫓겨났어요. 그런 사람 거기서 지난번에 2차 비대위 때 거기서 내가 질문을 했잖아요. 한테 어떻게 평가하냐? 100% 평가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얘기했잖아요. 그걸 갖고 다시 또 여기서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또 얘기하면 안 되죠. 그 자리에서 시장 모신 자리에서 했는데 1차 때 처음 했을 때 분명히 44만 했을 당시에 찬성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때 당시에 의견 수렴을 해서 저희가 그만큼 근데 거기는 찬성한 사람도 있고 했는데 왜 거기는 빼버리고 그 사람들은 왜 다 빼버리고 이쪽 뚝방송 사람들만 한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도 의견 수렴이라는 절차를 분명히 거쳐서 의견 수렴을 해서 저희가 그 안을 잡은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네. 전체 13만 평 계획을 잡았을 때는 찬성한 분들이 있었다는 가운데 거죠? 사람들은 또 하는데 바깥에 있던 사람들은 안 하죠. 그리고 뚝방송 사람들은 그거 개념이 없었어요. 거기 그때 당시에. 그러면은 그 당시에 연락도 없었고 처음에 비대위 활동을 할 때 전체적인 의견 통일들이 안 됐었다는 얘기죠. 통일이 아니고 이 큰 길 쪽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다 한 거죠. 뚝방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연락도 못 받고 거의 다 못 받았어요. 거의 다. 의견 내는 사람 거의 없어요. 나 연락 못 받고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당초 처음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 당초 계획에서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요 부분만 유독 늘어났어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제 축소안이라고, 물론 이제 이게 단어 선택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축소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늘어났단 말입니다. 이 안 갖고도 소위 말해서 시민들이 이 비대위를 구성한다 뭐한다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여기가 추가됐으면 여기 토지주들은 어떻게 보면 날벼락 맞은 느낌일 거란 말입니다. 왜 이렇게 축소안이 계획이 잡혔는지. 일단 규모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3분의 1 규모 제한이 있던 부분도 있고 이런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 범위 안에서 약 95,000평방미터 규모로다가 안을 저희가 정했습니다. 의견 수렴을 이 새로 된 이 토지주들한테 저희들이 받으신 건 안을 아니잖아요. 방침을 정해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계획을 한 겁니다. 해서 축소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다 해서 어찌됐든 추가되신 분들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신 것 같아요. 어떤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편입되는 부분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지금 부분은 이제 좀 과장님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계속 이제 행정적인 절차, 행정적인 절차가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공무원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또 비대위 시민들보다는 비대위원들이 먼저겠지만은 일은 지금 보면 분명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시에서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꾹 다물고 있구나, 이런 불신이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앞으로 이 공원 개발 계획, 물론 이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진행 과정에 대해서 자료로 오픈해서 시민들한테 공개해 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공람 절차를 거쳐서 관계 도서하고 결정 조서하고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방침을 결정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그런 걸 지금 공개를 요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비공개 사항입니다.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해나마나한 절차가 되는 것 같아서 근데 그런 부분을 최소한 당사자들한테는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네, 그거는 이제 저희가 단위 시설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을 결정을 할 때는 그 토지 소유자들한테 권합니다. 의견 정치를 거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계획 재정비라 해서 우리 이천시 전역을 가지고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공원 네. 개발 계획이 진행되고 있지만 과장님 말씀을 이제 쭉 들어보면 네. 아직 이게 결정된 게 아니에요. 그죠? 예. 예. 과장님 말씀으로는 맞아요. 지금 그거예요. 연말이나 연초에 진행 과정이에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미 3만 평으로 축소 조정해서 진행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예, 시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75% 해제하고 나머지 25%만 갖고 하는 자체가 이미 75%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온 답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먼저 원안을 폐기하고 다시 했다라면 이해가 가는데 원안을 축소했다 그러니까 축소하면은 주차장을 남겨놔야지 어떻게 공원을 남겨놓냐 그 얘기죠. 우리 입장에서는. 오늘 이 얘기들을 이제 도시계획과 최병탁 과장님하고 우리 지상대책위원회 박영창 사무국장님 모시고 얘기를 나눴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네. 이게 제대로 이 토론이 되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많지만 준비된 시간이 이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마무리 발언을 하고 오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대신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협의하에 자리를 한 번 더 마련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이 구말리들 개발 계획은 어쨌든 진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하실 계획인 건지와 그 이천 시민과 또 이제 비대위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최종 정리해서 말씀. 구말리들 공원은 이제 그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그리고 복하천이라는 우리 시에 있는 복하천이라는 친수 공간을 활용을 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수변공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결정 과정에 있어서 이제 그 토지주들의 반발이 좀 강하게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부득이하게 시민들의 휴식 공간과 이천시에서 그 대규모 행사라든가 어떤 축제라든가 이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계획을 한 부분이니까 원활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응원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멋진 공원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영창 사무국장님 갑갑하고 네. 열불 나시겠지만 이천 시민과 이천시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네.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공원 계획, 그거는 저희들은 오직 백지화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걸 시행하려면은 최초 안대로 전체를 다 시행을 하던가 아니면 전면 백지화를 시켜서 다시 시작하던가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수변공원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려면은 복하천 둔치 가면은 몇만 평 그 공원 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한 4, 5분의 1 정도 체육공원으로 개발해 놓고 있는데 개발해 놓은 자리는 참 이쁘고 참 보기 좋습니다. 근데 나머지 부분은 그 길 만들어주고 산책길 다 만들어놨는데도 지금 풀이 2m 정도 자라고 있는데 그 풀도 못 가는 그런 상태예요. 시에서 어떤 치적 쌓기 뭐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 치적 쌓기 안 해도 좋습니다. 우린 안 해는 사람은 오히려 더 환영하고 찬성하고 더 응원합니다. 3만 평 수용이라는 말조차 꺼내지 말고 빨리 마무리 지어가지고 시민들한테 땅을 돌려주십시오. 그거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토론을 하면서 이천시는 이천시 22만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말리들 비대위원들은 누구보다도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천시의 각종 개발은 면밀한 타당성 검토와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어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구말리들 개발계획
토지 수용은 적절한가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